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온 역사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까지는 구석기와 신석기 시대에 배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류의 4대 문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먼저 앞서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저작물과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미래에 있던 저작물과 선생님이 만든 걸로 인해서 선생님이 같이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함부로 올리거나 다른 사이트에 공유할 경우에는 처벌받게 되니 그거 좀 잘 알아두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 서아시아, 이집트, 인도, 중국에서 문명이 발생하다라는데요. 문명은 이제 시빌리제이션이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일단 이 서아시아, 이집트, 인도, 중국 합쳐서 이것을 일명 4대 문명이라고 지칭합니다. 4대 문명은 크게 이 큰 강들 위주 큰 강 유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한번 이렇게 서아시아는 지금의 중동,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석유가 많이 나는 지역에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집트는 피라미드, 인도는 타지말, 그 다음에 카레로 유명하고요. 중국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군데 있고요. 또 다른 문명들이 많지만 우리는 보통적으로 이것을 이 네 개 문명의 4대 문명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도 그리스, 마야, 그 다음에 잉카, 아즈텍 등등의 문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우리 이 네 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이제 세계 4대 문명의 발생의 배경과 공통점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여기서 핵심 용어는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국가가 나타났다는 거, 4대 문명에서 이렇게 국가가 나타났고요. 이 공통점은 큰 강 유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역이란 말은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강 주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문명의 발생 4대 문명 첫 번째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강 사이라는 말입니다. 의미. 두 강 사이, 이 지도 보시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바빌론, 라가시, 우르크, 우루,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티그리스 강과 이 사이에 있다. 일명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이 초승달의 지역이라 말합니다. 마치 생긴 게 초승달과 같았다고 해서 이 지역을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 해서 굉장히 곡식이라든지 잘 자랐고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는 나일강 유역입니다. 여기 지도를 보시면 멤피스, 테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 삼각주 주변에 알렉산드리아까지 나타납니다. 여기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인도의 인더스강 유역입니다. 인더스강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파키스탄이랑 그 인도의 서북부 쪽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는 바로 이 겐지스 강이라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이 황하강 주변, 황하강, 창장강은 이 일대를 요새 통칭해서 중국 문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환경으로는 관계농업 발달로 대규모 치수 사업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관계농업, 농사를 지으려면 무작정 뿌리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이 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홍수를 예방하고 물을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해서 이 치수 사업, 치자는 다스릴 치자, 다스릴 치, 물수, 물을 다스린다.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계획적으로 이 물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획기적으로 생산량에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문명은 고도로 발달한 인간 문화와 사회랍니다. 조건에서는 청동기를 사용해야 되고요. 도시국가의 출현, 문자의 발명. 이 문자는 상형 문자,
그 다음에 이 쐐기 문자, 그다음 뭐 그림, 뭐 이 상형이 그림이니까요. 이런 식으로 상형은 그림 문자, 이 쐐기 문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 청동기는 이 석기에서 진화해서 대체적으로 여기는 주석을 섞습니다. 주석을 녹여서 만듭니다. 대략적으로 이 주석이 녹는 온도는 섭씨 900도에서 1000도 사이입니다. 거기에서 녹여서 이제 거푸집에다 해서 만듭니다. 도시국가는 뭐 광주시, 목포시, 순천시, 여수시 이런 식의 조그만한 국가를 말합니다. 과정은 농업 생산량의 증대로 사유재산이 발생합니다. 이제는 농업이 발달하다 보니까는 잉여 생산물이 나타나요.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점점 사람들이 계층이, 신분이 나뉘어집니다. 계급이 발생하고요. 청동기 사용으로 정복전쟁, 정복하면서 이제 뭐 교육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통치와 교육에 필요한. 장사를 하려면 문자가 있어야 돼요. 그냥 선생님이 여기에 문자가 없으면은 뭐 가르칠 수도 없고요. 뭐 돈도 빌려줄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자는 필수였고요.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뭐 노예라든지 노비라든지 이런 계급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명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이 다양한 거예요. 일단 도구가 나타나야 되고요. 글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이 도시, 시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하면 도구,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공간, 그 다음에 글, 이제 문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소포타미아 문명, 기원전 3500년경에 수메르인에 의해 문명이 발생했고요. 여기 중요한 건 이 특징입니다. 다신교, 도시마다 지구라트, 이제 이게 뭐냐면 바빌론 탑이라고 나와요. 성경책에서는. 이 지구라트라고 해서 바빌론의 탑인데요. 이 바빌론의 탑을 만들다가 성경책에서는 이들이 오만과 방자에서 원래 전 세계는 하나의 언어만 썼는데 이 오만함의 극치를 달린다고 해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는 이 바빌론 탑을 만들 때 사람들이 건방져서 다 이제 각 세상이 모두 다 다른 언어를 쓰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게 성경책에 나오는 말이고요. 이 지구라트라는 게 이 각 도시마다 생깁니다. 그 다음에 신권정치. 신권정치는 신의 힘을 빌려서 정치를 운영한다. 현세적 세계관은 지금 살고 있는 것, 지금 당장을 중요시합니다. 태음력은 음력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양력, 음력 있는 음력. 그 다음에 육심지법, 쐐기 문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글씨, 이런 것들 있습니다. 지금 써진 것처럼 이게 이런 식으로 글자예요. 이게 쐐기 문자. 뭐 2개 있으면 뭐고 3개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육십진법은 1부터 60까지 가는 거. 저희는 십진법 쓰죠. 가면은 뭐 1부터 10까지 끝이잖아요. 여기는 1부터 60까지가 진행됩니다. 이게 육십진법. 나중에 이게 이제 뭐 육십진법 같은 게 동양으로 들어오면 이게 나중에는 뭐가 되냐면 주역이 돼요. 주역. 우리가 사주팔자 보잖아요. 이 사주팔자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뭐가 발달하면요. 또 여기 점성술이 발달해요. 타로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별자리 보고 하는 거. 우리 별자리 운세 같은 게 이때부터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빌로니아 왕국. 이제 뭐 통일 왕국이고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는 이제 법전을 만들었다는 거. 이 뭐 최초의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는 거 사실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특징이랑 이 바빌론 왕국에서 함무라비 법전, 이 함무라비 법전은 동해 보복법이라 해요. 똑같은 데를 한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선생님이 친구랑 싸워서 뭐 눈탱이 밤탱이 됐으면 똑같이 친구는 눈탱이 밤탱이 한다. 그렇지만 이때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해요. 노예가 사람을 다치게 하면은 죽이고요. 이제 돈 많은 사람이 노예를 다치게 하면은 돈으로 퉁친다는 거. 차등적. 현실 세계에서도 반영되고 있죠. 네.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특징이랑 이 함무라비 법전 이런 것들 좀 알아두면 고맙겠습니다. 이게 쐐기 문자예요. 지금 여기 보이죠? 쐐기 문자. 잘 안 보이겠지만은 약간 뭐 이게 우리가 일단 보는 거 뭐 미술 시간에 점토판 찍듯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의 다음 주요 내용이다. 아들이 아버지 때리면 두 손을 자른다.
폐륜 짓거리 하면 안 되는 거죠. 남의 눈을 상해야 하냐, 그 눈도 상해야 한다. 이게 동해보호법. 눈의 눈, 이에는 이. 귀족이 이렇게 하면 이런다. 그러니까 이때는 차등적이라는 거 사실. 노예가 귀족에 빠졌다면 그의 길을 자른다. 이것도 차등. 신분에 따른 차등이, 신분에 따라서 이 어떻게 하는 게 달라요. 처벌하는 수위가. 이게 중요하죠. 아들이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를 때리면 두 손 자른대요. 그러니까는 부모님한테 잘해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게 함무라비 법전이고요. 이 루브르 박물관에 지금 있다고 하네요. 방금 봤던 것들 대영 제국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결론적으로는 이 친구들이 다 이거 약탈해 간 거예요. 약탈. 전시. 좋을 수도 좋다기보다는 약탈. 빼앗아간 거죠. 그때 그 나라에 있었으면은 지금 이게 발견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일단 이거는 약탈입니다. 문화재 약탈. 이 루브르, 프랑스 루브르 대영 제국은 다 식민지라든지 약탈로 가져와서 자기들의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죠. 좀 씁쓸한 현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대 바빌론에는 이런 신분이 있었다는 거, 귀족, 평민, 노예. 아까 말했던 이때가 함무라비 왕이라는 인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귀족, 평민, 노예. 거기 위에 있으면 왕도 있겠죠. 왕, 귀족, 평민, 노예. 이 정도 있습니다. 위의 법조항을 바탕으로 함무라비 법전의 특징을 서술해보자.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은 귀족, 평민, 노예 사이의 신분 차이를 인정한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신분 차이 인정하고요. 그 다음에 차별적으로 적용한다. 신분 차이를 인정해서 차별적이란 말이 중요하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복수주의, 동해보호법이라죠, 우리는. 그 다음에 일가 있어서 상공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들 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화폐가 등장했다는 것은 이 상공업, 교역, 이 물물 교환 시스템, 시장 같은 게 있었다는 생각돼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사실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신분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문명 넘어가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은 이제 기원전 3000년경에 통일왕국이고요. 정기적 범람, 땅이 비옥하지만 폐쇄적 지형, 오랫동안 통일왕국. 왜 폐쇄적이었을까? 여기에는 사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말했던 그 지역에는 지금은 사막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사막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지금은 사막이 있어서 사막이면 우리가 가기가 편하나요? 힘드나요? 맞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사막은 더워요. 더운데 어떻게 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요. 못 가고요. 여기 그림에는 이제 파피루스라는 해서 종이 페이퍼에다 여기는 파피루스라는 이 식물에다가 여기에 글을 기록합니다. 저기는 점토판. 아까 전에 여기는 점토판 이 쐐기 문자고요. 여기는 이집트는 여기 파피루스라는 거에다 합니다. 특징은 강력한 신권 정치, 파라오, 일명 신의 아들. 우리 아빠가 신이야. 나는 그의 아들이야. 그래서 내가 하는 거는 신의 말. 그러니까 나를 따라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피라미드도 만들고요. 이 그림 문자 사용. 그 다음에 죽지 않아요. 나는 죽어서도 평생 잘 살 거야. 영원 불멸. 그래서 미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러면서 뭐가 발달하면요. 이 뇌과라든지 이 의학이 발달해요. 내과. 그 다음에 또 이 당시 외과 같은 것도. 뼈를 맞추고. 내과는 많이 발달해요. 왜냐하면은 시체를 썩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방부제를 쓰기 때문에 이런 그 다음에 어떻게 보관하는 것들. 이 사자에서는 사후세계가 있다는 것을 말하죠. 죽어서 어떻게 가는지 하는 거고요. 태양력, 십진법, 측량 토목기술. 이거랑 관련 있는 게 피라미드.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게 이 측량의 토목기술 뭐라냐면 나중에 친구들이 배울 때 기하학이라고 있어요. 이제 건축학과 가면 기본적으로 배우는 거예요. 이제 건축하는 친구들 건축학개론 보면 돼요. 네, 봐보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 친구 신이고요. 이제 여기도 신이에요. 여기 재는 거예요. 심장을 놔둬서 여기에 기본적인 추가 있는데 그 추랑 사람이 죽어서 오면 그 심장을 빼서 무게를 달아봐요. 그래서 이 무게가 무거우면은 넌 아웃, 가벼우면은 너는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여기로 가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짓을 많이 하면은 그냥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미이라, 투탕카멘 하면서 이렇게 있습니다. 미이라 알죠? 영화 머미,
얘도 많이 나왔고요. 좀 이제 파라오라든지 이런 거 보면 되겠습니다. 다 이게 통동동 묶어서 우리 붕대로 묶는 것처럼 묶었습니다. 이 사자에서는 여기 죽은 뒤에 사후세계 영화 뭐 생각하시냐면 이거 신과 함께랑 비슷한 생각인데 신과 함께 죄 지은 사람 있으면은 이거 하잖아요. 우리도 뭐 계속 심판하고 한 것처럼 영화 신과 함께 생각하면 좀 편할 수 있어요. 좀 약간 뉘앙스는 다르지만 약간 신과 함께 생각하면은 약간 편할 수 있어요. 왜냐면 거기서도 착한 일하면은 가고 나쁜 일 하면 계속 벌 받잖아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여기 페니키아, 헤브라인인데요. 이 페니키아는 해상무역. 이 친구들 이쪽 살아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식민 도시를 만들어요. 뭐 해상 도시들을. 카르타고라는 이 식민 도시를 건설합니다. 그러니까 확장한 거예요. 여기에 있던 친구들이 장사하면 자기 무역 거점지를 만들고요. 표음 문자를 만드는데요. 이 표음 문자가 뭐냐면 나중에 알파벳의 기원이 돼요. 표음 문자. 소리나는 표라는 거는 표기하고 소리 음이 있는 문자예요. 표음 문자. 해상무역 주도하고요. 표음 문자 카르타고. 이게 중요해요. 알파벳의 기원이라고 알아두면 돼. 페니키아. 헤브라인은 이거는 지금 유대인들 말해요. 유대인들. 여기 뭐 솔로몬 왕 알죠? 지혜의 신. 지혜의 왕. 그 다음에 뭐 에피소드 하면은 누구야? 이게 뭐야? 뭐 이게 여자 2명이 와요. 이 아들이 제 아들입니다. 여기도 제 아들이에요 하니까 누구 아들이 하니까는 이제 솔로몬이죠. 그러면은 반쪽 나눠보자라고 하니까는 한쪽이 포기하죠. 약간 이런 식으로 되게 현명했고요. 그다음 유일신 신앙 구약 유대교 천시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입니다. 알죠? 구약 창세기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애굽 나오고 뭐 어쩌고 이런 것들 유대인들의 고통의 시간에 나와요. 이게 헤브라인은 지금의 유대인들 지금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인도 문명은 좀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